도박을 제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100% 운에 의한 도박, 약간 기술이 필요한 도박, 분석이 필요한 도박,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여기 있는 도박은 100% 운에 의한 도박입니다. 놀랍게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도 있습니다. AR에서 설문도 합니다. 가르쳐줍니다. 이번 주에 몇 번이 당첨될 것 같다. 바보 아니에요. 알면 쥐가 따지 왜 남을 가르쳐줍니까? 별별이 하는 게 다 있습니다. 100% 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드릴게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도박은 거의 99.9% 사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면. 아니, 친구들끼리 했는데 아닙니다. 그 친구 가운데 제일 친한 친구가 사기꾼입니다.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하우스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내가 제일 친한 사람 한 명 넣어놓고 나오는 길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분석이 필요한 도박,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사실은 주식 대박이죠. 특히 최근에는 이 토토가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을 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토토, 스포츠 베팅입니다. 스포츠 베팅을 하는 친구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게 도박이 아니고 스포츠 토토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토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친숙성의 오류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좀 알기 때문에 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님, 차범근 선수가 축구에 베팅하는 거하고요, 시골 아줌마가 축구에 베팅하는 거하고 누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차범근 선수가 당연히 높겠죠. 그럼 차범근 선수는 왜 베팅을 안 할까요? 시골 할머니나 프로축구 선수나 1년 뒤에 돈 딸 가능성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숙성의 오류. 내가 만약에 친숙해지면 뭔가 더 잘 맞추게 되고 더 돈을 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친숙하면 일정 부분 승률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는 원숭이하고 전문가하고 시합했는데 3년 연속 원숭이가 이겼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재미삼아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94주 동안 연속으로 로또에 당첨된 명인이 있어서 일본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94주 연속 맞췄을까요? 옛날에 나온 번호 숫자를 조합해가지고요, 막 6개월간 나온 숫자를 조합했는데 94번 연속 꽝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요, 복권을 샀습니다. 17회차에 10만원치 샀는데 꽝이 됐습니다.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데이터가 좀 부족했다. 나중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 전형적인 바보 중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모든 도박은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카지노 가면 시계 있던가요? 우리나라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유리창도 없고요. 왜? 이 친구가 여기서 돈을 따느냐 마느냐는 카지노 입장에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만 앉아있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 친구가 돈을 얼마를 땄고 승률이 얼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만 앉아있으면 카지노가 전부 다 먹는 겁니다. 3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칩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내었습니다. 3명이. 밤새도록 칩니다. 아침에 누군가 300만원을 가져가겠죠. 기술 좋은 놈이, 운이 좋은 놈이. 아닙니다. 문제는 3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데 옆에서 한 판 칠 때마다 1,000원씩 뗍니다. 자, 내가 한 판 치면 승자가 1,000원을 줍니다. 2판 치면 2,000원 나가죠. 10판 치면 10,000원이 나가죠. 100판 치면 100만원이 나갔잖아요. 3,000판 치면 300판, 예를 들면 1,000판 치면 뭐 100만원이 나가죠. 이런 식으로 떼기 시작하면요, 새벽이 되면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저 친구가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저기 돈이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도박의 원리입니다. 도박은 돈의 문제인가요? 돈 따려고 도박하나요? 맞나요? 몰라요? 돈 따려고. 외관상 맞습니다. 저는 도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왜 돈의 문제가 아닌가는 간단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경마장 갔습니다. 배팅했습니다. 말들이 막 돕니다. 그리고 막 들어옵니다. 1등, 2등, 3등, 막 맞췄다 만다. 배팅했습니다. 말들이 돕니다. 말들이 경마장 밖으로 나갑니다. 석 달 뒤에 들어온답니다. 배팅 할래요, 말래요? 어느 바보가 배팅하겠어요? 여러분, 돈 문제라면 배팅을 해야 됩니다. 석 달 뒤에 1, 2, 3등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야죠, 배팅을. 술을 지금 마시는데 일주일 뒤에 취한대요. 누가 술을 마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중독은 보상의 즉각성입니다. 즉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통제력의 착각이라는 건 참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서 경기가 벌어졌어요. 경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결과를 안 가르쳐주고 우리 못 봤으니까 한국 사람에게 자, 돈 걸어라. 맨유가 이겼냐, 리버풀이 이겼냐, 돈 걸어라. 걸겠어요? 안 겁니다.
승부가 나기 전에 돈 걸어라고 막 뻘떼처럼 돈 걸었잖아요. 자, 승부가 났는데 우리는 몰라. 자, 게임하자. 돈 걸어라. 그러면 이미 승부가 났기 때문에 돈을 걸지 않습니다. 돈을 따느냐 마느냐는 승부가 났건 말건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거는. 근데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걸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그런 걸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막 배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절 도박은 가능한가? 이것도 뭐 10분의 9는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처음부터 목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습니다. 1년에 돈을 1억 잃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잃으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쯤 잃었죠. 그렇게 잃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잃고 따고 잃고 따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점점 가서 마지막 달에 1억을 잃게 됩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독자들이 흔히 하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인데요. 작년 2월 13일 날 오후 2시 어디서 뭐 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로또 복권에 100억이 당첨되었어요.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번호 순서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모셔널 메모리, 감정 기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100만 원 10번 잃었어요. 얼마 잃었어요? 1,000만 원 잃었잖아. 500 한 번 땄어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500이죠. 이 사람 머릿속에는 100만 원 10번 잃은 건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500 한 번 땄을 때 그때 막 채찍을 휘두르던 말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이모셔널 메모리. 많은 중독자들이 이런 기억들을 초반에 특히 가지고 빅윈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떨어져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짓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환자 가운데 한 명은 선생님 딱 1,000원밖에 안 넣고 다녀요. 그래서 내보고 차비를 빌려달래. 커피 마셨다고. 당신 사장 아니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사장입니다. 사장이 뭐 지금 1,000원밖에 없어. 선생님 저는 10,000원만 있으면 갈등합니다. 오늘 갈까 말까는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1,000원이 딱 들어있으면 갈등 자체가 없어진답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없으니까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갈등하면 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중요한가요? 스트레스는 도박 중독의 원인인가요? 스트레스는 도박 중독의 원인일 수가 없습니다. 마누라하고 싸워서 술 마시러 갔대요. 열받아가지고. 월급이 올라가지고 기분 좋아서 한잔했대요. 월급이 동결돼서 기분 나빠서 한잔했대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술 마실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중독은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자들은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각성 상태가 되면 도박 욕구가 올라갑니다. 거기서 피하고 싶으니까요. 반대로 엄청 스트레스가 없어서 마음이 릴렉스되고 자극이 없어. 이러면 도박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가 많아도 도박을 하고 스트레스가 적어도 도박을 한다. 이 말은 아무 때나 한다는 뜻입니다. 집단하다 물어봅니다. 황수행 도박 끊은 지 얼마나 됐어? 3개월 되었습니다. 김생은 6개월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도박 끊고 3개월 되었습니다. 도박 6개월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면 혼난다. 앞으로 김군 도박 끊은 지 얼마나 됐나? 내가 이렇게 묻거든. 선생님 도박 못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박은 끝이 없습니다. 술은 뭐 소주 100병 마셨습니다. 이런 사람 내가 못 봤는데 도박은 뭐 500억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 내가 봤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참 문제인데 이 누가 갚아주니까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베란다 매달려서 막 떨어지겠다 그러면요. 어느 가족이 안 갚아주겠어요. 회사 잘린다 그러면 감옥 간다 그러면 누가 안 갚아주겠어요. 이게 우리 문화잖아. 그래서 나는 떨어지겠다고 막 그러면 가족들 다 부릅니다. 이번에 뛰어내리게 해라. 방법이 없다. 신장 포기각 되면 찍고 옵니다. 4천만 원 못 갚으면 뭐 신장 팔고 오겠다 그러면 팔고 오라 그럽니다.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1억이 빚이 있는데 9,800 있다고 우기는 인간들입니다. 다 갚아주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9,800이라고 얘기합니다. 9,800 다 갚아주잖아요. 석 달쯤 뒤에 한 600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 갚아주잖아요. 또 한 2달쯤 뒤에 뭐 80이 남았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1억이라 그러는 거랑 9,800이라 그러면 뭐가 달라요? 왜 얘기 안 했는데 물으면 뭐 그건 내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뭐 친한 친구한테 빌려서 창피해서 이딴 소리 하는데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걸 꼬리를 남겨두면 돼요. 중독자들은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꼭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남겨두게 도박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순간 엄청난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끈을 맺고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치료할 때 약속이 있는데요. 도박 끊자 이런 약속하지 않고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않기, 두 번째는 치료 시간에 나타나기. 도박은 하든지 말든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거짓말하지 않게 하냐? 중독자들은요 거짓말을 일상화합니다. 도박을 끊었을 때 좋은 점 1등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서 좋다가 1등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그만큼 거짓말한다고 진짜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거짓말 안 하니까 스님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도박했을 때 최고 힘들었던 점이 그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도박을 해서 잃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가족한테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거짓말들이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끊으니까 제일 좋은 점은 부인의 얼굴을 그릴 수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도박 중독자는 아내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봤어야 그리지. 이게 아니고 죄책감 때문입니다. 도박을 끊으면 제일 좋은 점은 내가 좀 떳떳한 아빠가 되고 좋은 떳떳한 남편이 되어서 그래도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더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단도박 모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인 신부 화이트 신부님이란 분이 자기가 중독자였습니다. 화이트 신부님이 한국에 발령받고 와서 미8군 카지노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라는 미국 가서 GA라는 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기서 치유를 받고 돌아와서 나를 다시 한국으로 발령내달라.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단도박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환자가 왔는데 손을 붙들고 미국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박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그때 그 중독자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이 죽일 놈아 살릴 놈아 해도 꼼짝 따르는 중독자가 이 신부님이 붙들고 나도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도박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단도박 모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단도박 모임의 시초였습니다. 제가 꼭 도박 중독자가 오면요. 단도박 모임을 한번 갔다 오라고 시킵니다. 어찌된 이유든지 간에 병원에 왔습니다. 단도박 모임을 갔습니다.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요. 요만큼이라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왔는데 상담소에 왔는데 동기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있습니다. 두려울 뿐입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 도박을 못하게 되죠. 빚은 어떻게 해요? 현실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요? 이 엄청난 공포와 불안은 환자들이 감당하기엔 어려운 것들입니다. 끝까지 디나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다는 자체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는구나. 거기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 희망을 보고 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냥 도박 끊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치료자의 목표도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성을 찾아가는 치유의 길인데 이거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출발을 치료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치료자는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중독자들이 동기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도 내가 비록 작지만은 치료자로서 뭔가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1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참 도움이 되었다. 그 얘기를 듣게 되면요. 그 기분으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중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게 치료자의 보람이고 낙이에요. 물론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해서 뭔가 도움을 받았다. 그 치료의 동기를 부여했다. 계기가 되었다. 비록 한 번 오고 내지 않았더라도 이런 것만으로도 참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독을 보는 치료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돼요. 시인의 감성과 과학자의 이성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치료자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경험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시인의 감성, 환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너 잘못되어서 고쳐. 이걸로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스포츠 배팅에 중독이 됐어요. 스포츠 배팅은 새벽에 외국 경기를 봐야 돼요. 이 남편이 하도 컴퓨터로 외국 경기를 새벽에 보니까
온 가족이 잠도 못 자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마누라가 도저히 안 돼. 집도 나가니까 마누라가 컴퓨터를 안방에 들라버렸어요. 컴퓨터를 안방에 넣어놓으니까 설마 마누라가 자는데 그 새벽에 경기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방에 더 넣어놨더니만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던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참 중독자들 머리가 좋아. 컴퓨터에다 이불을 뒤집어 씌웠어요. 마누라 자는데 새벽에 이불을 딱 뒤집어 씌우고 이어폰을 꽂고 게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을 보는데 뭔가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딱 나오니까 부인이 뒤에 딱 서 있더래요. 큰일 난 거예요. 평소에 이 죽일 놈아 미친 놈아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부인이 울더래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니까 부인이 물더니만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니만 자기 뺨을 이렇게 만져주더래요. 10년 동안 이 죽일 놈아 미친 놈아가 그렇게 꼬박주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요. 와서 이렇게 써떠면서 울더래요. 내 남편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때 이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집단 치료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참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치료자들이 뭔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힘은 들지만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술 중독 치료하고 도박 중독 치료하고 이 두 개 예우라 할까요? 예. 회복률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확실히 치료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훨씬 이 프리프론트에 살아있고요. 그게 또 머리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죠. 안 좋은 쪽으로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와 도박 중독자를 동시에 입원시켜놓으면요. 도박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데리고 놉니다. 완전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프리프론트에 살아있잖아요. 잘만 하면 치료가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 사람만 가지고 보고 상담소를 찾는 사람만 가지고 보면은 저는 희망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오면 일단 50점을 줍니다. 제가. 잡혀왔건 묶여왔건 상관없습니다. 50점입니다. 직업이 있으면 60점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70점이고요. 스스로 의지로 끊어본 기간이 있으면 80점입니다. 나하고는 90점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100점은 되게 어려우니까요. 자, 이제 80점 받아서 우리가 90점까지 가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분명히 넘어지는 날이 옵니다. 중독은요. 넘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촥 회복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에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딱 끊고 평생 하는. 그러나 대부분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되 바닥을 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 떨어지는 과정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치료 회복의 한 과정이라고 믿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 중독, 식수 중독,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차 중독은 흔한 일이지만 제 생각으로 교차 중독 때문에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건 제가 봐서 아닌 것 같고요. 중독의 총론은 거의 비슷합니다. 총론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저는 늘 환자들의 그림을 그리는데 베이스에 있는 중독에 빠지는 소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강론은 전혀 다르지만은 그 베이스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차 중독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독을 중독으로 치료해야 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총론은 비슷하고 강론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면의 프로페셔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면에 도박 중독, 저보고 알코올 중독 보면 저 알코올 중독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각 파트의 프로페셔널들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있는 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통합하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의 또 기능을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이 통합센터는 프로페셔널로서 막 깊이 있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같이 통합해서 보고 더 필요한 사람은 프로페셔널에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은 뭐 통합해서 본다고 결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